국제적인 성격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대부분 서구 기독교 문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입장을 가진 분들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서구 기독교 문명을 제일 첫 번에 이 땅에 가져온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라고요. 그래 토마스에 대해서 지금 일반 학계에서는 우리는 기독교를 들여오고 서구 문명을 가져온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반 학계에서는 서구 개국기 앞잡이로서 우리나라에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와 서구 문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제너럴 샤마노 사건을 바로 이해를 해서 또 토마스를 제대로 이해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나온 역사 교과서에도 보면은 아주 메이저 역사 교과서 가운데 제너럴 샤마노 사건이 이 땅에 와가지고 평양에 와서 약탈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지금 한국사 여기도 한국사 전공자이십니다만 한국사를 보는 기본적인 그 구조가 일반 역사학계에서는 우리가 주인인데 서구 세력이 들어와서 이 한국 사회를 망쳤다. 황석영의 손님이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은 우리는 옛날 아름답게 잘 평화롭게 살아왔는데 서구 기독교 문명이 들어와서 우리를 어렵게 만들었다. 그래서 손님이라고 하는 말이 좋은 의미의 손님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마마를 가해다주는 손님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이런 의식이 밑바닥에 깔려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 토마스 제너럴 샤마노와 그 배를 타고 온 토마스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은요 한국사에 있어서 서구 문명과 한국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그 바로미터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나연 일병 구하기처럼 이 토마스를 제대로 평가를 해서 말하자면 서구 문명이 이 땅에 오는 것을 긍정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순간이 되어야 그 뒤에 한국 역사가 제대로 쓰여질 수가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제일 먼저 제가 한 것이 뭐냐면 지금까지는 제너럴 샤마노 사건을 말하자면 제너럴 샤마노라고 하는 서양의 배가 무력을 가지고 저는 침략했다. 이것이 기본적인 구도인데 그것이 아니고 사실은 프랑스가 1866년을 여러분들 생각을 하면 봄에 병인 박해가 있었다고요. 그리고 병인 양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너럴 샤마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병인 박해와 병인 양요 사이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프랑스가 우리나라를 침략하려고 하는 것을 중국도 알고 조선도 알았어요. 그런데 중국이 만일 프랑스가 조선을 장악을 하게 되면은 조선은 프랑스의 식민지가 되는 것입니다. 아예 그렇게 돼 있어요. 아예 프랑스가 오면서 너희들이 프랑스한테 잘못했으니까 너희들 잘못된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 조선의 왕이 프랑스 황제한테 머리를 숙이고 신하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그리고 내집 체인지에서 왕도 바꿔버리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중국이 어떻게 됩니까? 중국은 지금 조선이 자기의 그 종속국인데 속국인데 이 조선을 뺏기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 중국이 이 프랑스와 맞서 싸울 힘은 없어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뭐냐? 이 정보를 영국한테 흘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으로 하여금 이제 프랑스를 견제하게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제너럴 샤마노가 올 때 제너럴 샤마노만 온 것이 아니라 바로 남쪽에도 엠퍼로라고 하는 배가 같이 왔어요. 중국에서 영국 계통의 배가 두 개가 와가지고 조선이 무역을 하게 돼서 문을 열어주게 되면은 프랑스를 막아줄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제안하게 된 거예요. 이런 사건을 전체적으로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첫 번째 논문에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은 제너럴 샤마노 사건이 첫 번째로 무역선인 건 맞다. 상업을 하려고 맞다. 두 번째로 기독교를 전하려고 하는 것도 맞다. 세 번째는 프랑스와 조선 사이를 중재하려고 하는 중요한 목적도 있었다. 이것이 중국의 이해와 영국의 이해와 조선의 이해를 같이 어우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조선 정부는 그런 것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거부했다. 이것이 제 첫 번째 논문입니다. 국제사회라고 하는 큰 틀에서 말하자면 제너럴 샤마노 사건을 어떻게 볼 것인가. 오늘 논문은 바로 그 뒤를 이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제너럴 샤마노 사건에 대해서 7개의 논문을 지금 써놨습니다. 아직 다른 일 때문에 바빠가지고 제가 출판을 못하고 있는데 올해는 출판을 해볼까? 그리고 한번 여러분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그러려고 오늘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너럴 샤마노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오해가 있어요. 특별히 미국의 성균관대학교 교수를 했던 김명호라고 하는 분이 이분이 최근에 제너럴 샤마노 사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연구를 했습니다. 이분이 한문학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문을 깊게 연구를 해가지고 제너럴 샤마노 사건을 설명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게 아주 대표적인 최근에 나온 가장 큰 중요한 연구인데
이 선교사들의 얘기를 다 거짓말쟁이, 허풍쟁이 이렇게 완전히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기독교가 그런 거짓에 의해서 근거에서 왔다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기 이 땅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그런 세력에 의해서 들어온 것이다. 이런 것들을 암시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얘기는 바로 그런 주장들이 과연 맞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바로 그 당시 1866년 여름에 가을 초에 제너럴 샤마노가 여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정확하게 그 당시의 컨텍스트 속에서 이것을 봐야 되는 것이지 너무나 큰 틀에서 둥실하게 얘기해가지고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 김명호 씨의 주장이 어떤 정도냐면요, 여러분들 갑주에 보면 나오는 것처럼 토마스의 발언은 허풍쟁이고, 토마스는 정말로 거짓말을 다반사로 했고 종교인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좀 구체적으로 더 얘기를 한다면, 토마스가 평양에 와가지고 내가 중국 정부가 조선에 문을 열으라고 그래서 그 길을 따라서 왔다 이렇게 그랬더니 자기가 국제정세를 잘 모르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토마스가 내가 중국의 그 당시에 외무의 식권이었던 공친왕하고 잘 안다. 어떻게 이 선교사가 공친왕과 잘 알 수 있느냐? 이것도 허풍이다. 이런 식으로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확인하려면은 그 당시의 역사적인 컨텍스트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세 가지 중요한 컨텍스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제너럴 샤마노가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제너럴 샤마노가 8월 9월에 우리나라에 왔다면 6월 달에 우리나라에 온 배가 있었어요. 서프라이즈라고 하는 배가 있었습니다. 미국 배예요. 이 배가 조선 해안에 와서 침몰 당했는데 그 배가 중국에 갖고 다시 조선에서 잘 배우라고 중국에 가서 이제 제너럴 샤마노가 오게 된 것입니다. 이 서프라이즈 호가 말하자면 중국 땅에 그 땅에 와 있던 제너럴 샤마노를 조선으로 오게 하는데 결정적인 일을 했어요. 그러면 서프라이즈가 어떤 얘기를 했고 어떤 말을 했기 때문에 왔는가, 이걸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 제너럴 샤마노 사건 바로 앞에 원래는 병인박해 이후에 프랑스 배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정복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그 월남의 베트남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 배가 갑자기 나가게 됐다고요. 그때 사실 원래는 토마스가 그 프랑스 배를 타고 올라오고 했어요. 그런데 이 토마스는 영국 사람이고 개신교 신자고, 그 다음에 프랑스는 천주국가고 또 프랑스에 입장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토마스가 그 프랑스 배를 타려다가 타지 아니하고 또 월남으로 갔기 때문에 탈 수도 없지만 사실 조금 기다리다가 타고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사실 제너럴 샤마노라고 하는 그 미국 배를 타고 조선에 온 거, 그 과정을 한번 깊게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서프라이즈 사건 하나하고 우리가 아는 선교 토마스 하나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놀랍게도 이 당시 병인박해 이후에 많은 한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의 천주교인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우리를 어떻게든지 구해줄 세력을 차지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한 숫자의 천주교인들이 한 10명 넘는 천주교 신자들이 니데리라고 하는 신부와 더불어서 어디에 가 있었냐면은 바로 지프에 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프에서 바로 이 토마스를 만났다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알아야 조선 사회를 알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 사학자들이 제너럴 샤마노를 그렇게 비판하면서도 바로 이런 세 가지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깊은 연구 없이 그냥 조선에서 나온 문서만 가지고 제너럴 샤마노를 비판을 한 겁니다. 여기 한 가지 더 얘기를 한다면, 이건 보다도 근본적인 것인데, 여기 한국사학 전문가가 앉아 계십니다. 지금 현재 한국사학자들은 조선왕조 실록을 너무 신봉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다른 논문에서 이걸 계속 얘기하지만, 조선왕조 실록은 이 당시 어떤 위기에 처했냐면, 그 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왜 우리 미국 사람 죽였어? 이렇게 얘기하면 거의 변호를 해야 되는 입장이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한 범죄는 자꾸 안 했다고 하는 쪽으로 지금 만들어 놔야 남게 문제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 문서를 가지고 이게 올바른 문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사료일판의 입장에서도 볼 때 문제가 많다, 이런 얘기도 저는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서프라이즈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사실 1866년 여름에
이제 스프라이도라고 하는 배가 중국에 출발해서 일본으로 무역을 하려고 갔다가 중간에 풍랑을 만나가지고 평안부터 철산에 파선해서 배는 완전히 망가지고 조선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 배 탄 사람들은 미국 배입니다. 미국 배예요. 미국 배가 거기에 그 표류해서 조선에 의해서 도움을 왔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프랑스가 외세라고 싸웠잖아요. 그러면은 미국도 외세잖아요. 그럼 물리쳐야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일반적인 예에서 볼 수 없을 정도로 서프라이즈호를 잘 대우했습니다. 그것은 그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이 지역의 감사인 박주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정확하게 진상을 알아야 되고 잘 배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한 달가량을 조선사회에서 머물다가 극진한 대우를 받고 중국으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중국으로 넘어가서 이제 영구 만주에 있는 개항장이요. 영구에서 이제 이 사람들을 거기에 있는 미국 영사가 인수를 했는데 바로 이 서프라이조의 선장인 메카슬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구에 가 있을 때에 동시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제너럴 샤마노가 미국에서 중국으로 온 물건을 싣고 중국의 천진에 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지도를 보면요, 영구하고 천진은 서로 바다를 건너서 맞보고 있는 그런 장소예요. 그래서 이 메카슬린의 이 제너럴 샤마노의 선주가 서로 대화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뒤에 무역의 방향을 틀어서 조선으로 오게 되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여러분들 그 옛날 19세기에 중요한 문서 가운데 하나가 해북두지라고 하는 책이에요. 서양 사정을 다 설명한 것인데 거기에 보면은 서양 세력을 막는 방법이 나옵니다. 서양 세력을 막으려면은 오랑캐는 오랑캐로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프랑스를 막으려면은 미국을 통해서 막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때는 내 판단도 있고 뭐 다른 사람도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들도 약간 있습니다만 그렇게 미국을 잘 대우한 것은 미국을 통해서 프랑스를 막아보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렇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에 무기가 있어야 된다. 무기. 그래서 공식적인 문서에 나오지 않지만 다른 문서에 보면은요, 이 제너럴 샤마노의 무기를 싣고 조선을 정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조선이 프랑스와 싸우기 위해서 무기가 필요해서 조선의 무기를 팔려고 배에 무기를 싣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바로 이 토마스의 문제입니다. 토마스가 사실 1865년에도 우리나라에 왔었어요. 서해안에 있다가 한글도 배우고 중국을 다시 갔습니다. 중국에 가서 중국 공친왕이 세운 한영학원이라고 하는 학교에 교장이 됐습니다. 공친왕은 지금 좀 중국의 넘버 2예요. 거기에서 이제 외국인 학교를 만들었는데 그 학교의 책임자가 말하자면 바로 이 토마스였다고요. 그러니까 이 토마스하고 공친왕은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 땅에 와가지고 내가 공친왕과 알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국의 학자들은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를 않고 있는 거죠. 그런데 원래 이제 이 토마스가 영국 사람 개신교도로서 그 프랑스 천주교 프랑스 배에 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그 당시에 북경 사회에서 논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신 개신교 선교사가 아니냐? 개신교 선교사가 왜 천주교 문제에 끼어드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토마스가 프랑스 배를 타는 문제에 있어서 흔쾌히 탄 것이 아니에요. 흔쾌히 올려온 건 아니에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 프랑스가 갑자기 베트남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바람에 안 가도 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이제 토마스로서는 좀 더 기다렸다가 금방 와요. 베트남 점령 금방 와요. 기다리다가 그 배에 다시 올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마침내 그때에 뭐가 있었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너럴 샤마노가 미국에서 천진에 와 있었다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이 영구도 그렇고 천진도 그렇고 영구에 있는 미국 영사나 영국에 와 있는 영국 영사가 외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역같이 같이 하고 있었어요. 메도사라고 하는 영국 회사가 영국 선박 회사가 말하자면 이 제너럴 샤마노라고 하는 미국 배를 임차해서 조선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파는 주체는 영국 배고 배를 빌려준 것은 미국 배예요. 그래서 선적은 미국 배지만은
실질적인 무역 행위는 영국에서 했어요. 그런데 이 영국 배에 이 영국 선박 회사가 어떤 회사냐? 매도라고 하는 그 회사예요. 매도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영국 아까 얘기한 조선에서 중국으로 만주를 갔을 때에 서프라이즈호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거기서 해산한 바로 영국 영사가 바로 매도사를 만든 매도의 형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은 이게 국제정치적으로 상업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그 토마스도 그 영사로서의 매도도 알고 있고 바로 이 선박회사의 그 사장으로서의 매도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배가 떠났으니까 바로 이 배를 타고 조선으로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제 더 큰 문제는 중국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를 하려고 했느냐. 중국이 이 사실을 말하자면 프랑스가 조선을 침략하려고 하는 사실을 영국한테 알려주면서 동시에 이제 여러 루트를 통해서 각 해관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출입국 관리소원죠. 지금 국제적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 공문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토마스가요 원래 세관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정치에서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중국이 조선을 향해서 지금 프랑스가 조선에 오게 되면은 당신네들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까 프랑스 사람들을 그렇게 경로할 필요가 없고 문을 여는 것이 좋겠다. 조선도 문을 여는 것이 좋겠다. 참 어떤 면은 아이러니죠. 사실은 조선은 끝까지 문을 닫으려고 했는데 문을 여는 근본적인 경우가 조선이 문을 열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문을 열으라고 해가지고 조선이 문을 여는 거예요. 문을 열으라고 하는 자문이 조선으로 와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토마스 생각에는 아니 조선은 중국의 말하자면 속국인데 중국에서 문을 열으라고 그랬으면 조선 문을 열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너럴 타마노 타고 조선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이제 그 지프에 와 있는 말하자면 천주교 사람들인데 천주교 사람들은요 참 재밌더라고요. 조선에서 천주교 믿는다고 쫓겨났지만은 이 지프에 와서 살다 보니까 얼마 살지도 않았지만은 집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마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 조선으로 간다면은 우리가 같이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이 토마스는 이 천주교인들의 말을 듣지를 않고 그냥 왔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조선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고 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삼각축이 실질적으로 말하자면 직접적인 배경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전제로 해서 몇 가지 지금까지 논란이 되는 몇 가지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제너럴 샤머노가 밀수선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밀수선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밀수선이라면 민간인을 상대로 해서 가서 물건을 팔고 몰래 도망쳐 나오는 것이 밀수선인데 이 제너럴 샤머노는 그것이 아니에요. 박기수를 만나가지고 공식적으로 무역을 열으려고 했어요. 그래 밀수선은 아닌 거예요. 두 번째는 제너럴 샤머노가 무역선 무장선인가 군대를 동원한 정복을 하려고 하는 배인가. 정복을 하려고 하는 배면은요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 군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무기만 있어가지고 전쟁을 할 수 없잖아요. 군인이 있어야 전쟁을 하는 거잖아요. 이 제너럴 샤머노 자체에는 군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에 있는 문정관들이 와서 봤을 때 우리 토마스랄지 제너럴 샤머노 탔던 사람들이 여러 번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이 무기를 가지고 있지만은 오늘 전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프랑스가 지금 곧 따라서 지금 전쟁하려고 오는데 그건 전쟁하려고 오는 것이고 우리는 무역을 해가지고 이익을 남기려고 온 것이다. 그러니까 힘으로 조선을 정복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이제 미국에 있는 미 국무장관이 나중에 이 문제를 가지고 설명하면서 제너럴 샤머노가 무기를 실은 건 사실이지만 이것은 조선을 도와주려고 무기를 가져온 것이지 조선을 점령하려고 가져온 것은 아니다. 이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왜 평양인가? 왜 평양인가? 사실은요 제가 볼 때는 이건 약간의 추측입니다. 한 달 동안 서프라이조 선장이 평안도에 있을 때에 평안도의 감사가 박기수였다고요? 철산 부사 실질적인 행동을 했지만은
설산 부사 위에 박기수가 있었고 박기수 모든 것을 컨트롤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그 메카슬린이라고 하는 서프라이조 선장이 제너럴 샤머노 사람에게 조선이 무기가 필요하고 이것을 박기수가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네들이 다른 사람 거치지 말고 박기수를 만나야 무기도 팔 수 있고 당신네들이 조선도 도울 수 있고 앞으로 문을 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박기수를 만나려고 온 거예요. 근데 박기수는요, 만약 이런 사실이 들통나면 자기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만나고 그걸 감춘 거죠. 마지막으로는 그러면 이제 그 제너럴 샤머노 토마스가 중국에서 지금 말하자면 제일 중요한 이슈가 토마스가 제너럴 샤머노가 조선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입국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불법으로 입국한 것은 맞긴 맞는데 그냥 무작정 입국한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중국이 이미 조선을 향해서 문을 개방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너럴 샤머노 토마스가 와가지고 중국이 이미 장문을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사실은 평양에 있는 사람도 그거 알고 있어요. 그러나 조선 정부는 그런 얘기를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하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그 토마스가 그런 얘기를 하면은 조선 정부 사람들은 우리는 그런 거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조선 정부가 중국한테 보내는 편지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당신네들이 쓸데없는 자문을 보내가지고 그것이 누출돼가지고 지금 이게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중국은 조선이 문을 여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런 공문을 보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그런 말을 하지 않지만 내면적으로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이런 것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조선 정부가 막는 것도 막는 것을 불구하고 온 것은 불법이지만은 그러나 그 당시에 조선이 중국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중화질서에 속해 있는 세계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중국이 문을 열으라고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말하자면 제너럴 샤머노가 그것을 가지고 조선에 오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제 내용의 핵심입니다. 이상입니다. 결정적인